안녕하십니까.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평화 논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연방 시민회의 한성 대표와 함께 모시고 최근 정세에 대해서 한번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네, 저는 평화연방 시민회의 한성입니다. 대표님, 오늘 그 토론 주제가 토의 주제가 어떤 것이죠? 네, 좀 최근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내각제 얘기, 이 세 가지를 하나 묶어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정세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를 보면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얘기, 계엄에 대한 얘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8월 16일부터 시작되었던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하는 날에 바로 한국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항전 의지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센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류의 얘기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뭐 굉장히 많은 뭐 전체 공산주의 세력 뭐 등등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러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달리 볼 그 배경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친일 역사 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른바 정치공학적으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워딩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특히 한 번도 안 썼던 항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던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한 현재 그러한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국을 돌파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 민주당의 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엄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정권이. 또는 그 많은 이제 평화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나 아니면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전쟁을 통해서 뭔가 자기 어떤 현재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의구심을 지금 많이 품고 있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이전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하나 살펴보죠. 이것에서 전반의 현재 그 정세 국면 관련해서 이 시중에 그 참 많은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윤석열이가 처음에 대통령으로 점지됐던 것이 2018년 10월 초 그 헤스펠 미샤이 국장이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했다고 하는 소리가 파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점지됐고, 그러면은 지금 그 어느 정권보다도 굉장히 국민과 괴리돼서 정치를 해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럼 끝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CIA가 결속을 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고. 근데 이때까지 뭐 이승만, 박정희 총막고물로 관두긴 했는데. 박정희도 뭐 CIA 제품이라는 얘기도 있죠. 예, 그야 뭐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 이전에 사람들께 쉽게 호라호라 내려올까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박근혜 퇴진 촛불 때 기억이 나실 건데요. 탄핵 사건의 스모킹 건에 대한 최소한 태블릿, 이것을 JTBC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난무를 해요. 한 방송사가 자체 힘으로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CIA 정도의 어떤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주마다 촛불행동 촛불 집회가 시청 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반대로 언론들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용산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촛불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 국면에 이르게 되면 미국이 먼저 할 수도 있다. 그런 자료들이 이미 뭐 JTBC나 MBC 쌓여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앞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최근에 그 마약 사건이 이제 청와대 용산에서 그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그 마약 그 조사국 그 DEA가 예. 그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 이 마약 정부를 갖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그런 썰도 지금 상처 돌고 있죠. 그렇죠. 업무 소르기는 하지만은 워낙 의혹이 많은 거라서 그 다음에 자 이재명을 날려야 된다. 10월 6기설 얘기하잖아요. 10월 6기설. 근데 이재명을 날리고 난 뒤에 삼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김 누구인지 좀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또 하나가 용산에는 차지철이 살고 있다. 차지철. 김용희.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왜 수박들 민주당의 그 좀 반개혁적인 정치인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이렇게 멸칭이 붙어 있잖아요. 수박이 괜히 재배된 게 아니다. 다 그 결정적 국면에 다 쓰임새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여시제의 존재를 모르면 한국 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이 가장 그러니까 처절한 모습으로 상상 이상의 그런 모습으로 날아갈 때가 한국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는 내각제를 시행할 타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제목을 몇 가지 흥미롭거나 기묘한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후에 짤막하게 발달 내용이 다 여기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보실까요? 자, 윤석열 정권이 좀 엄청나게 위태롭잖아요. 뭐 말할 게 없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 5대 실장은 이채양명, 술은 아니고 이태원 참사, 최상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근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최상병 법적으로 최상병 문제가 탄핵 사유에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직권남용 바로 예,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뭐 정치적 범죄라고 한다면 이건 법적인 범죄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5대 실정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마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탄핵 마일리지를 너무나도 열심히 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래서 뭐 30대 초반에 그런 지지율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29.6%라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20대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엊그제 리얼미터가 한 걸 보니까 정확히 30.0%더라고요. 근데 혹시 김 교수님 그거 혹시 아세요? 30%와 20%의 근본적인 차이. 글쎄 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요. 내 친구 중에 그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숙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와 20% 차이는 뭐냐면 공무원 고위 그 관료들이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분기점이 20대와 20%와 30% 사이래요. 30%까지는 그래도 그 공무원들 고위 관료들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이나 그다음에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여튼 그 수용을 한다네요. 근데 딱 20%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복지부도 개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되게 되면은 탄핵의 결정적인 조건이라 그래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단측인이가 어제 그 시정 연설을 했는데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경제가 아주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 정확한 보도가
공무원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 거. 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그걸 어떻게 의료 대란에서 지금 음. 굉장히 지금 뭐 김종인도 뭐 22방 한 군데도 뭐 22군데인가를 뺑뺑이 돌았다고? 했다는 거고 김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온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못 구해서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응급실이 아주 정상이더라. 잘 들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음 보거든 밑에서. 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김상민과 한성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 서로 다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지 나라는 잘 돌아가고 이게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저는 있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그 저번 주에 촛불 집회에서도 저게 구호였어요. 전쟁의 힘으로 치닫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전쟁의 힘 여기서 본격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김 교수 뭐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요게 잡았다고 이제 해. 지금 열린시민뉴스에서 낸 그 기사인데 예. 지금 모닝 컨설트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 국가 25개국 지금 주로 이제 선진국 25개국에 대해서 이 지지도 조사를 해요. 각국에. 여기 보면은 뭐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모디 총리가 이 70%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 입고 있고. 모두 잘해요. 진짜. 잘해. 예. 뭐 잘하는 건 모르겠고. 저는 잘 알아요.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은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미국하고 근데 미국 싸우면서도 러시아하고 연계를 굳건히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익에 상당히 충실하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그 싸움에서 자국의 어떤 뭐 값싼 석유를 갖다 수입한다든지 아주 그 실리 외교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지금 여기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꼴찌가 누구냐면은 윤석열 77%. 압도적 1위. 박수. 우리나라 1등 한 게 있네. 네, 1등, 그래서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찬성률의 긍정도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사실 기시다는 이번에 거의 완전히 실각한 상태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꼴찌. 양쪽에 다 꼴찌라고 하죠. 1등을 한 1등을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1등은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네.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리얼미터라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몰라요. 구라미터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구라미터에 대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론조사 업체들은 사실상 그 모집단을 갖다가 설계해 놓고 마음대로 그렇죠. 그냥 미리 이제 원하는 대로 그냥 퍼센트를 갖다 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국내의 여론조사 기관 사실 비슷대가 안 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모닝 컨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상 17%가 맞다. 긍정률. 그다음 탄핵은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77%.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압도적. 77%라는 숫자는 좋은데요. 이렇게 세븐. 해물의 럭키. 그건 이제 우리한테는 행위죠. 국민들한테는.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항전 이런 말은 옛날에 누굽니까 박정희 그런 사람들 쓰는 말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 썼는데 자, 이러한 굉장히 위태로운 정국에서 출로를 이재명을 날려야 된다. 그래서 10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이 갑자기 탄핵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압도적인 1위는 차기 대통령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재명이 꼽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도저히 이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날려야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날리는 것이 뭐 이렇게 뭐 검찰에서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으나 지금 현재 좀 새로운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삼김이에요. 삼김. 신삼김이에요. 김경수. 정치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누구? 김경수가? 없잖아요. 김경수는 그냥 비서 출신이라고 봐야죠. 비서라고 봐야지. 그 다음에 김도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전해철을 경기도의 중년 직책으로
그 드렸어요. 김동연은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관료 출신으로 사실상 이제 이 우파 정권에서의 그 관리로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이 어떤 개혁적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했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비판들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목하는 정치 그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을 10월 유기소를 해서 10월 달에 재판이 2개나 있어서 11월까지 포함해서 그때 뭐 100만 원만 벌금이 때려져도 굉장히 치명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대표로 해서 3김의 움직임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가 좀 대선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여기는 당연히 그 미국을 그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이른바 딥스테이트잖아요. 근데 한국도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여시제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여시제가 바로 한국 딥스테이트다. 홍석현 의원이 지금 깔아놓은 인맥은 좌우를 넘나들고 뭐 미국, 중국 다 나라를 넘나들어서 아무튼 엄청난 그러한 폼에서 구축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들과 여시제와 그 신삼김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했을 때 안보를 정치화하라. 이게 뭐냐면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내부에 어떤 그런 정치 갈등이 많아서 그 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안보의 정치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를 몰라서 모르는데 그래서 안보를 정치화라고 하는 건데 자 보자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천공이 왜 그 석유 얘기하니까 유튜브 석유 얘기하니까 포항 석유 탐사가 딱 정책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천공이 작년 3월인가 올 3월인가 유튜브에서 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내용에 8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8가지 시나리오가. 이것은 최근에 천공관 악연인 부승찬 의원이 이렇게 엊그저께 올렸어요. 6월 달에 그 8가지로. 그러니까 전화살파 안 막지. 그리고 우리 대북 학생이 제기했지. 북한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서 우리도 소위 해상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해서 25년 한반도가 통일된다라고 정법 대사께서 예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굉장히 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반국가설이 나오고 특히 항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풍 조성 그리고 국지전을 염두한 위수령이나 비상사태 혹은 계엄령을 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다. 이런 얘기가 아예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그 부승찬 의원이 작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 전에. 그 김용현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김용현이 가 유명했던 입틀막 처장이었던 거잖아요.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지금 국영이 지금 국방부 장관 이유가 그 지금 군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잠깐만 뒤에 나오거든요. 내용을 미리 안 보셔갖고. 그래서 차지철 하면은 바로 박정희
그냥 분신 같은 경호처장이었던 거잖아요. 윤석열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제 차이차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 군 출신 부순찬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군인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동물적 감각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북풍조선과 국지를 염두한 계엄령 혹은 전쟁 이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 김민석 의원이에요. 김민석.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사성 장군인 김병주. 예,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추미애 의원이 옛날에 윤석열 탄핵, 박근혜 탄핵 앞두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탄핵이 임박해 오자 탄핵 여론이 들끓자 그때 추미애 의원이 계엄령이 들 수 있다. 근데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민석이란 말이에요. 그때 김민석이가 추미애 당시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추미애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옛날 한나당이었나요? 새누리당에서.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8년 전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데자뷰. 그렇죠. 지금 네. 이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계엄령 핵심 3명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말이지 저게 만약 계엄령이 떨어지면 자 군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군 플러스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자 이 사람 그러면 경찰을 지휘하는 게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행안부 장관 이름이 비슷하네요. 이상민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이 세 사람 다 충암고란 말이에요. 충암고가 지금 전국 키를 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나고 나서도 왜 이상민을 안 자르는 이유를 알겠다. 안 잘랐잖아요. 당시 그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가 직접 독대를 해서 각하 이럴 때는 행안부 장관을 자르시면 여론이 잠잠해집니다라고 이렇게 아이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도는 건데 그래서 그 조현천이가 그때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바로 3월 달에 기무사 문건을 했죠. 시나리오를 다 짰죠. 그랬죠. 위수령 등등 해서.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 조현천이가 외국에 도망가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딱 귀국을 해요. 다시 왔지. 그러고 나서 결론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용산의 차지철이라고 하는 김용현의 육사 동기예요. 38기인가 그럴 거예요. 육사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전국이. 근데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을 안 하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들어갈 무덤을 파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위태로운 전국의 출로를 아까 첫 번째는 이재명을 난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두 번째는 안보를 정치화하라. 다시 계엄령 전쟁 등등 그러한 비상사태를 조성을 해서 위태로운 정국으로 빠져나가자. 자, 세 번째요. 이게 이제 옛날에 최순실 태블릿 PC 아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웬만한 합리적인 사람들은 저건 JTBC 혼자 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보기관이 깊숙한 개입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로 인해서 CIA 계약으로 말하면 이로 인해서 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코너에 밀리게 될 때 20% 떨어지게 될 때 촛불보다 먼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 도는 말이 JTBC, MBC에 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그 방송사 자체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로서 이게 차차차차 윤석열을 군기로 몰아가는 어떤 그러한 자료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알다시피 저번에 그 도청 사건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용산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김건희 일가에 대한 그것까지 다 해서 또 최근에 마약까지.
그래서 이미 그 맘만 먹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만 흘렸다고 하면은 바로 그 탄핵 정보로 그냥 몰아낼 수 있는 예. 그 과거의 그 KBFC와 같은 예. 이제 그런 충분한 그 정보를 갖다 이미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의 CA 기획이 지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시제를 통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 평론가들의 그러한 그 분석이고요. 그래서 촛불보다 먼저 CI가 나서서 윤석열을 날릴 것이다. 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자, 윤석열의 방어 세력 얘기를 했고 한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상김이 지금 몸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제7차 나오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재무도 파기 나올 때, 자, 윤석열도 없애는데 이재명도 살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윤석열만 날리면 그 결과는 이재명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가져야 되나 최소한 100만 원만 빠르게 좀 100만 원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저기 누구야 조국도 사실은 내각제 개헌하면서 사실 내각제에 가까운 주장을 좀 하는 것 같고 그 주변 인물들이 그 다음에 그 조국하고 지금 국회의장 그 우원식하고 옛날에 과거 그 후원회장을 2번이나 맡을 정도로 이 둘이 있고 그다음에 우원식이가 결정적 순간에 이 배신을 때릴 가장 강력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그때 국회의장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공작에 의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향후 정부까지 다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예, 저도 그런 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기획이 바로 내각제로 수렴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내각제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 다시 한번 띄우는 그 한국의 딥스테이트, 여기에서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에 자 DJ의 진정한 개혁 정치를 실제로는 계승하지 못하면서 무늬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수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박. 이 수박들이 한결같이 다 전부 다 내각제론자라고 하는 것은 뭐 웬만한 사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도 없애고 이재명도 가둬서 내각제로 가는 것이 미국 그 이후에 정부에서 그리고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각제로 가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을 날리라. 두 번째, 안보를 정치화하라. 세 번째, 내각제로 가라. 이런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예, 추론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이제 그런 세상인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민주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답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무슨 뭐 남들 모르는 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꿈틀거리고 있죠. 시청에서. 바로 이건데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제목이 왜 전쟁 계엄인가, 그리고 왜 내각제인가라고 우리가 그 첫 제목을 뺐잖아요. 그래서 전쟁 계엄은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발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발악.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왜 내각제인가? 이제 분단 체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분단 체제가. 그렇지. 미국 망해가지, 북중로 연대 높아가지. 그 다음에 특히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옛날의 국민이 아닌 거잖아요. 아주 그 민족 자주의식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왜 내각제인가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한미동맹의 파산의 위험을 느끼고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을 고수하려고 하는 미국의 발악이다. 내각제 시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무슨 한두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거죠. 바로 이때까지
쭉 써왔던 전민항쟁들 4.19, 5.1 그 5월 광주항쟁, 그다음에 6월 항쟁, 촛불항쟁 물론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를 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촛불 항쟁은 바로 윤석열과 맞설 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의 어떤 그러한 프로젝트, 한반도 지배 전략을 한미동맹에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획을 파탄내는 대로 점차점 모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바로 전민항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 덧붙인다 그러면은 미국이 됐건 아니면 지금 이 여시제를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왜 이런 그 내각제를 꿈꾸는가? 자, 첫 번째로는 이 대중들의 직접 뽑는 잭선제에 의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 예를 들면은 그런 지도자를 이제 더 이상 이 지금 그 친일 정권에서는 차기 그 주자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5.0 이후에 그 만들어낸 게 이제 박근혜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서 이명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해봤지만 그 이후로는 뭐 윤석열 같은 이제 거의 뭐 쓰레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한동훈이가 이제 뭐 다시 차기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 감이 안 된다는 거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정권 이 대통령제로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그 위기 의식에서 유일한 지금 현재 대안은 내각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각제는 수박들하고 가서 짜서 국민들하고 달리 그냥 뭐 마치 우원식이를 갖다 국회의원 의장으로 만드는 것처럼 얼마든지 대중들하고는 다른 그런 결론으로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지금 이 사람들 특히 수박들과 여시제를 중심으로 한 이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이 정치 세력들이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내각제다. 왜냐면 내각제로 해서 뭐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거든요. 민주당이 무슨 뭐 친일이 아닌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같은 편끼리 뭐 굳이 뭐 대통령제를 할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그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주의 4.0이라 그래서 그때 수박들이 대부분 포진했던 지금 뭐 많이 이제 홍영표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사실은 그 여시제를 비롯한 그런 내각제 속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급변한 상황에서 그래 내각제라도 뭐 좋다 저 윤석열만 타다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묘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내각제를 끌고 갔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유일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뭐냐면 쟤네들의 그 의도를 우리가 빨리 그 선전선동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그렇죠. 내각제를 절대 안 된다. 예. 내각자야말로 윤석열 제2의 윤석열과 제2의 한동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들의 어떤 음모를 반드시 파괴해야지만이 우리 민주운동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각제가 제기되는 이유, 한국 내 정치 지형상 이렇게 이제 접근한 것들은 100%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정세, 더 이상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이 효용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더는 분단체제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를 바꾸는 걸 통해서 영구히 분단체제로 가려고 하는 바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상에서 나온 것이 또한 내각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서는 국민들의 개혁적인 국민들의 그러한 반미 투쟁, 그다음에 반윤 투쟁이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걸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 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하기에 이제 곧 머지않아서 3년차 이내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설사 뭐 연명을 한 몇 개월 더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의 그 윤석열은 거의 뭐 대두덕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정권을 갖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고 그러한 다음 정권 준비할 때 있어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내각제 업무 이거 그 다음에 계엄 그 다음에 전쟁 조장 이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우리 모든 신경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너무 좋은 잘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이고요. 예, 저는 평화의 시민의 한성이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그 긴급 정세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